안녕하세요. 이명우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9월에 국회에서 마련된다고 합니다. 올해 2월 서울의 한 대형 병원의 간호사가 태움 때문에 일하기 힘들다 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저도 또한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직장 상사의 폭언, 직장 내 왕따, 간호사와 같은 특수직에서의 태움, 교수의 조교 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의 문제는 상당히 고질적이고 전통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10명 중 한두 명이 경험할 정도로 흔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나 따돌림은 개인에게 큰 직무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또한 직장 혹은 조직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직장 내 괴롭힘이나 따돌림이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으면 그 심각성은 모르기 쉽습니다. 성인이라는 이유로 또 내 일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은 사회적으로도 잘 다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죠.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를 주고 비하하고 모욕감을 줄 의도를 가진 반복적이고 부적절한 적대적인 행동을 의미하는데요. 신체적인 피해도 포함하지만 대부분은 정신적, 심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직장 내 괴롭힘을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직무 종류, 구성원의 특징, 교육 수준, 숙련도, 직장 및 속한 사회의 특징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기 때문입니다. 서울특별시 직장 괴롭힘 예방 지침에 의하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는 직무상 지위나 인간관계와 같은 직장 내 우위를 바탕으로 업무의 적정한 범위를 넘어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거나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직장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직장 내 괴롭힘을 측정하는 도구로 널리 쓰이는 NAQ-R을 통해 어떤 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일과 관련된 것으로는 중요한 정보를 숨기고 알려주지 않는 것, 자신의 능력보다 수준 낮은 일을 시키는 것, 업무와 관련해서 의견을 무시하는 것, 불합리한 시간까지 일을 마쳐야 하며 지나친 지시 감독을 하는 것,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량을 부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과 관련해서는 일과 관련해 창피를 주거나 놀리는 것, 무시하고 멀리하는 것, 태도, 사생활과 관련하여 모욕하거나 공격하는 것, 일을 그만두라는 암시나 신호, 가십이나 소문을 퍼뜨리는 것, 신체적 위험으로는 손가락질이나 개인 공간의 침범, 거칠게 밀거나 길을 막는 것, 신체폭력, 범죄로 위협하거나 실제로 가하는 것. 22가지 항목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따돌림 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도구로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강하게 생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욕감을 느끼고 창피와 괴롭힘을 당한다는 느낌을 갖는다면 이 부분에 좀 더 무게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직장 내 따돌림, 괴롭힘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개인적으로 쉽게 예민해지고 화가 납니다. 사람 및 직장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집니다. 술, 담배의 사용량이 증가합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지며 사회적으로 고립됩니다. 결급 및 근무 능력이 저하됩니다. 심리적인 문제로는 불안, 공황 발작, 우울 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높은 수준의 소진 증후군이 나타납니다. 자살 및 사고 및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자존감의 저하, 불면, 두통, 피로감, 과민성 장운동, 혈압 상승, 체중 감소 혹은 증가, 식욕 저하 등의 정신, 신체 증상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소진증후군이란 감정적으로 지치고 의욕이 떨어지며 에너지가 바닥난 느낌과 함께 고객이나 동료를 대할 때 거리감이 느껴지고 무관심해지는 모습이 두드러집니다. 이 상태에서 괴롭힘이 계속될 경우 사회적 정체성에 위협이 되고 자존감이 저하됩니다. 직장의 문제는 직무 수행 능력의 저하, 직업 만족도 저하, 노동 생산성 감소, 업무 관련 사고의 증가, 인재 유지율 저하 등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존중하는 문화가 중요합니다. 누구나 서로 존중받는다고 느끼는 환경에서는 편안해하며 당연한 일입니다. 이러한 문화는 상대방이 나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또 존중받지 못하는 것이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조직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따돌림이 폭력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격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체폭력, 성폭력의 경우에는 폭력으로 인식하지만 직무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인식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 번째, 불합리한 직무 요구를 줄이도록 합니다. 비상식적이거나 직무 영역을 넘어서거나 전문성과 일치하지 않는 불필요한 업무를 지칭하는데 단순히 일을 하기 위해 일을 만들거나 정리되지 않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것, 개인적인 일을 하도록 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네 번째, 직장에서는 정기적으로 위험을 평가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도 혹시 더 좋지 않는 일이 생길까봐 또는 안갚음을 당할까봐 주변 사람에게 혹은 직장에 얘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조직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개인에게는 물론 조직에도 좋지 않는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고 정기적인 직원 교육과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위험을 찾아 해결해야 합니다. 괴롭힘은 분명히 견디기 힘든 경험입니다. 혼자만의 힘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우므로 주변과 조직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나의 자원을 개발해야 합니다. 업무 시간, 강도를 잘 통제하는 능력, 유연한 사고, 감정의 소통과 지지받을 수 있는 폭넓은 대인관계 등이 괴롭힘으로 인한 여러 문제의 완충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차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성과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건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